Russia. Delicious cuisine. Beautiful women. Cheap gas. Rich history. World-famous literature. Unique architecture. Fertile soil. Cheap electricity and water. Ballet. Cheap taxi and delivery. Traditional values. Christianity. No cancel culture. Hospitality. Vodka. Economy that can withstand thousands of sanctions. Time to move to Russia. Don't delay. Winter is coming. 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몇 달 전 러시아 광고 Winter is coming, time to move to Russia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놀리려 하는 우스꽝스러운 선전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인들은 추운 겨울을 피해 러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독일인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생활 비용이 최대 4배 저렴한 러시아의 엑스클레이브 칼리닝그라드로 가고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옛날 독일의 퀘니스버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로 유명한 동프로이센의 도시입니다. 때문에 칼리닝그라드는 독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독일의 생활비와 난방비가 너무 올라 칼리닝그라드는 올겨울 독일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닝그라드 주지사는 독일인들이 월동 생활비가 저렴한 칼리닝그라드로 오고 있다고 리아 노보시에 밝혔습니다. 독일인들에게는 칼리닝그라드에서 4달 동안 아파트를 임대하고 추가 비용을 쓰는 게 뒤셀도르프의 한 달 생활비와 같습니다. 칼리닝그라드의 러시아인들은 독일인들에게 주택을 임대해주고 수입을 올리게 생겼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치워야 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관대합니다. 손님으로 오는 유럽인들을 막지 않고 환영합니다. 이러니 유럽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안톤 알리하노프 주지사는 국경을 접한 폴란드에 아주 획기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폴란드에 대해 기왕에 장벽을 세우려면 러시아산 벽돌을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스 비용을 감안하면 폴란드에서 벽돌을 굽는 것은 비쌀 테니 칼리닝그라드 크라스노미엔스크의 제5원소라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벽돌을 구입하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오는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폴란드에 유입시키려 한다면서 국경에 장벽 건설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에 대해서도 최대한 젠틀하게 대응하는 게 러시아의 스타일입니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스타일을 이미 버리고 관대함으로 다른 나라들을 감화시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이 혁명을 수출한답시고 팽창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바람에 붕괴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소련이 붕괴된 이유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군비 경쟁으로 소련을 궁지에 몰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모범 답안으로 만든 이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군비 경쟁도 있겠지만 과거 소련은 위성국에 퍼주다가 망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동독에서 KGB 요원이었을 때 동독 슈타즈 요원들이 훨씬 잘 사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도 합니다. 집에 가전제품은 물론 자가용도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종주국보다 위성국의 공무원들이 저렇게 잘 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혁명을 수출할 일도 없기는 합니다. 빈국의 원조를 하되 별 단서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스타일은 빈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리는 중공과는 다릅니다. 미국, 서구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이끌면서 이 블록을 유럽연합의 대항마로 키우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 가운데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와 한 몸입니다. 언제라도 러시아와 단일 국가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러시아가 경제도 강하고 서구의 체제 전복기도에 맞서 지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이 삐딱선을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서 친중 세력의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토카예프 정권을 지켜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루간스크, 도네츠크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는데 그 이유는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그 특유의 관담과 경제적 실익 제공을 무기로 민심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경계심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루간스크, 도네츠크처럼 러시아의 판도에 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러시아의 강한 영향권 아래 들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아우르면서 이들을 루스키 미래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이라고 해서 탄압하고 인위적으로 동화시키는 중공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몽골도 상당히 친러시아입니다. 몽골의 독립을 가장 먼저 승인해 준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이 아니었다면 몽골은 진작에 중공에 병합됐을 것입니다. 중국의 순원이 신의 혁명으로 청조를 전복시킨 뒤 내세웠던 게 몽골까지 포함하는 오족 공화의 이념이었습니다. 중화 제국주의는 손문의 국민당이나 공산 중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몽골 공화국이 건립된 이래 소련은 계속 울란바토르를 경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몽골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는 소련이 해체됐을 때였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중공 사이에 있는 몽골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기기도 하고 중공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파이프라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의 경유지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완연한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배경으로 헤르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헤르손은 지금 단수로 도시 기능이 마비돼 해방됐다고 조아라 하던 친우크라이나 주민들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헤르손의 풍경은 가관입니다. 시내에서는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유엔의 인도 물자 패키지가 팔리고 있습니다. 노점에서는 유엔에서 받은 빵을 빼돌려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해 썩은 야채와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 식품을 배포합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따라 철수한 주민들의 빈집을 뒤져 도둑질한 식료품으로 인심을 쓰기도 합니다. 이미 곰팡이가 핀 잼과 피클류, 장류, 음료수는 모두 피난간 주민들 집 냉장고에서 꺼낸 것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상한 식료품을 주민들에게 구호품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도적 상황은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기관이나 다름없는 영국 매체 스카이는 현지 주민들에게 해방된 뒤 삶이 나아졌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53살의 거주자 나탈리아 스키바는 더 나빠졌다. 우크라이나가 도움은 주지만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려가며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는 건데 이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러시아군을 따라 대피하지 않고 헤르손에 남은 주민들은 모두 실망하고 있습니다. 친우크라이나 주민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점령지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들은 어차피 2등 시민입니다. 주민들 가운데는 러시아에 협력했다고 해서 처형된 사람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시신은 러시아의 학살 증거로 둔갑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서구의 레토릭을 그대로 베낀 뉴스만 놔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온 세상이 우크라이나 편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둘러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서구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는 우크라이나 편이 아닙니다. 동남아, 남미, 중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도 올바르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대부분의 매체는 아프리카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